자, 안녕하세요. 혜님쌤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영역 먼저 강의할 건데 1강과 2강은 대체로 아시다시피 이 유형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죠. 뭐 글의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우리가 독해적인 요소로든 좀 더 중요성이 있는 건 3강부터니까 3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강의 1번 들어갈게요. 일단 뭐 우리가 이게 수능에 간접 연계가 되든 아니면 이게 내신 문제로 나오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로서의 가치보다는 지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좀 보는 그런 강의로 할게요. 자, 해석하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더 높은 prevalence 뭐죠? 팽배함, 만연함. 뭔가가 팽배하다, 만연하다. 이게 뭐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팽배함이라는 거는 이 팽배함의 정도가 더 높다는 거니까 더욱더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겠죠. 뭐의 더 높은 팽배함이냐? 환경적 의식 내지는 인식의 더 높은 팽배함. 환경적 의식이라는 건 뭘까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 중요한데, 지금 지구의 환경이 위험한데? 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럴 때 말하는 이런 환경적 인식이 그러니까 뭐야? 더욱더 많이 팽배해 있다, 퍼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누구 사이에 퍼져 있냐? 더 젊은 세대들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게 의미한다. 그럼 주어는 뭡니까? higher prevalence가 주어죠. 단수예요. 주어 동사 딱 맞춰주시고 이게 의미합니다. 뭐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회사의 환경적인 reputation, 뭐가 평판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에? 그것의 능력에.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이 회사겠죠. 이 회사의 능력에. 능력이니까 뭐 할 능력이겠죠. 꾸며주겠고 재능을 리크루트한다, 모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을 모집한다는 게 그냥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재능 있는 사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역이 마무리됐어.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그렇게 높아져 있으니까 어떤 회사가 환경적 평판이라는 건 뭐냐? 저 회사 뭐 물건 만드는데 환경오염 많이 시킨대 라든지 아니면 저 회사는 되게 환경을 신경 쓰면서 되게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환경적 평판이 이 회사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데 가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느낌 오시죠?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environmental reputation이 높다 하면 그 회사가 인기가 있을 거고 그럼 이 회사는 재능 있는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데 더 유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뭐라는 걸 알고 있냐? 그것이 만든다는 거. 뭐를 만들죠? 고용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 어떨 때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이런 ing는 뭐 하면서라고 붙여줘야 되겠죠. 모집하면서 어디에서?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대학들은 기업체들이 그 대학의 졸업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대학으로 이렇게
공개 채용을 하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죠. 자기들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라는 게 회사겠죠. 우리가 대학들에서 뭔가 신입생 모집하면서 밖에 나와 있을 때 고용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겠냐? 이거겠죠. 이 앞에 이 내용이겠죠. 이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아니네요. 그게 아니죠. 회사의 환경적 평판이겠죠. 이 환경적 평판이 뭐한다? 고용의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이럴 때. 자, 그다음에 사람들은 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대학생들이겠죠. 대학생들이 물어. 뭐에 대해서 물어? 자, sustain이라는 동사가 뭐니까? 지속하다이니까요. 그러면 ability에 붙였으니까 지속 가능성 이 정도로 보겠죠.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는 지속 가능성인데 항상 우리가 독해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게 친환경성이라고 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구가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겠어? 이거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환경에 부담을 덜 준다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환경 관련 지문에서는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연봉 많이 줘요?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 이 회사 친환경적이에요? 이런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집관들은 두터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동사 앞에 do를 썼다? 뭐죠? 그렇죠. 동사 강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집관들은 정말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패키징에 대해서. 패키징이면 포장 내지는 포장지 정도 되겠죠. 포장재.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 포장재 얘기는 왜 갑자기 나왔겠어? 포장재를 뭐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느냐 아니냐, 이거 포장재가 사실 우리 지금 포장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이 환경에 되게 많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사 친환경적이에요? 이렇게 묻고, 또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도 뭐에 대해서 자주 대답을 해요? 우리 회사 포장지 이런 거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성의 약간 예시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draw입니다. 뭐예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뭐다? draw다. 재능을 위한 draw다. draw는 끌다라는 뜻이 있죠. 그걸 명사로 썼으니까 이게 하나의 끄는 요소다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즉 일종의 인기 요소라는 거예요. 매력 포인트라는 거죠. 라고 말했어. 올리버 캠벨이. 누군데? 이 델이라는 회사의 조달 담당자인. 조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 어쨌든 이 대학의 연구가 뭐에 대한 연구죠? 노동자의 우선순위들. 그러니까 노동자가 회사를 고를 때 뭘 더 우선적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이 노동자 우선순위들에 대한 이 대학의 연구가 발견했다. 뭐라는 걸? 거의 절반이, 누구의 거의 절반이? 대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2012년에 뭐라고 말했어? 그들은 뭐 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휘 문제가 걸릴 수 있죠. 자기들은 포기할 거라고. 뭐를? 15% 더 높은 공급을. 자,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는 거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환경 인식이 매우 높아서 연봉보다 뭐를?
어떤 회사의 친환경성을 더 높이 생각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포기하겠다. 15%더 높은 연봉까지도 포기하겠다. 뭐 하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겠죠. 가지기 위해서는. 뭐를? 일자리를. 관계대명사. 어떤 일자리? 추구하는, 만들기를. 사회적 혹은 환경적 차이를 세상에 만들기를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를 가진다면 난 연봉을 15%더 높은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러한 응답은 항상 true. 뭐에 대한 응답들? 설문조사들에 대한 그러한 응답들은 관련이 있을 수도 혹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랑은 실제 행동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의가 뭘까요? 이 응답들입니다. 그 응답들은 뭐일 수는 있겠다? 하나의 지표일 수는 있겠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문장이니까. 아니, 설문조사에 그냥 좋아 보이려고 이렇게 답했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행동은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응답이 실제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뭐는 알 수 있어. 실제로 행동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뭐는 될 수 있다? 지표는 될 수 있겠다 이거죠. 이 지표가 뭐의 지표겠어? 요즘 젊은이들의 환경인식 내지는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를 고를 때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인식의 지표 정도는 되어줄 수도 있겠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환경인식이 높아지니까 뭐야?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직업 선택의 어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 변화는 바로 뭐야? 뭐가 중요해졌다? 환경인식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 회사의 환경인식. 알겠죠? 네. 이 정도로 하면 이해가 다 됐다고 보겠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모두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죠? 취약하게 될 수 있다. 취약해질 수 있다. 뭐에 취약해질 수 있냐? 뭐에? 의심들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 의심들은 뭐에 대한 의심이죠?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의심들에 취약할 수 있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언제든 이란 얘기죠. 언제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심들, 나 여기에 진짜 속해 있는 거 맞음? 이런 의심들에 우리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들면 우리는 되게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죠.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딘가에 소속되고 그 소속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혹은 또 내가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잘 속해 있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든다면 되게 우울해지겠죠. 취약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디펜딩 on은 수거처럼 해석해줘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 자, 뭐에 따라서? 그 상황들에 따라서. 하고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가? 관계사가 생략이 되어 있군요. 관계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관계사를 시험에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관계사 찾기는 이렇게 합니다. 관계사 찾기는 어떻게 해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냐. 이 선행사가 있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문장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Is it the situations라는 애가 선행사인데 이렇게 다른 절로 넘어갔잖아요. 이 안에서 어디에 있었겠느냐를 생각한다. 우리가 발견해 우리 자신들을 뭐 속에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겠느냐 하는 거는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선행사 그 자체, 즉 명사인 채로 있었겠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있었어야지 문장이 완전해지겠냐, 이걸 따진다고. 자, 그러면 그 상황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 자신은 그 상황들 속에서 여기에 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뭘로 있어?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됐어? 그냥 명사인 채로 있었으면 됐죠. 여기에. 그 말은 다시 뒤집으면 이제 여기에 원래 명사인 채로 있었으니 명사만 사라진 거라고. 명사만 사라졌어. 그래서 명사가 사라지면 관계에 대명사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쓰일 놈은 관계 대명사가 쓰일 거고요. 관계대명사 기초지식,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뭘로? 위치가 있다고 보이죠. 물론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치가 들어갈 건데 전치사 인 다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인 전치사 다음 자리도 목적어 자리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관계사 문제는 항상 변형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뭐냐고 물어. 근데 뒷문장이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쨌든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조동사 나오네? 이거 관계사 생략이네? 그러면 이제 관계사가 여기 들어가네라고 이게 관계사 문제구나라고 특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 선행사가 뒤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를 생각한다. 우리가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여기잖아. 이 사이엔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그 상황들 아니면 그 상황들에서 속에서 당연히 속에서가 맞겠죠. 즉 여기에 in the situations로 있었어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없어. 뭐가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다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봐. 얘가 먼저 날아가. 그럼 명사가 사라진 거니까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겨. 근데 누구도 날아갔어 여기? 얘도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고 봐.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 인이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와 같다? 관계부사와 같다. 그러므로 얘는 관계부사로 또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공간 개념에 관한 거냐. 그 속에서니까. 그러면 뭘로? where로도 바꿔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where를 주고 맞았냐 틀렸냐 물었다고 쳐. 응? 근데 그럼 여러분이 검증해야죠. 거꾸로. 얘가 어디 있었지? 뒤를 보니까 인이 여기 있네. 여기 있었겠네. 그럼 뭐만 사라진 거야? 인은 있으니까 명사만 사라진 거야. 그럼 여기 있었어야 할 건 뭐야? 관계 대명사 위치가 있었어야 돼. 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 where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자, 어쨌든 그 상황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상황들. 이건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냥 영어는 꼭 이런 식으로 얘기 잘합니다. 내가 뭐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거기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상황들에 따라서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상황들에 따라서, 저 어떤 상황에 내가 속해 있냐에 따라서 언제든 우리는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의심들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그것들은 이 상황들이겠죠. 그럼 다합한 뭐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느냐와 그 속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소속에 대한 의심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렉 월튼이라는 사람과 나는 코인 했다 했는데, 코인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렉과 나는 만들어냈다. 뭐를? 그 용어겠죠. 뭐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뭐 하기 위해서? refer to, 가리키다, 지칭하다. 가리키기 위해서. 뭐를? 그런 정신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떤 정신상태죠? 이것도 이니치야 지금.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어떤 정신상태죠? 누군가가, 이건 someone이죠, 고통받는, 뭘로부터? 의심들로부터 고통받는. 뭐에 관한 의심들? whether니까 뭐인지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인지에 관한 의심들로부터 고통받는. 근데 뭐인지를 가보면 자신이, 요놈이죠 지금, 자신이 완전히 accept 되었는지, 본인이 완전히 지금 받아들여진 건지, 뭐 속에서? 한 특정한 환경 속에서. 혹은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자, could be 뒤에 뭐가 있을 게 없잖아요. 생략된 거. 생략된 이유는 앞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논리. 있을 게 없다면 생략. 생략된 이유는 앞에 똑같은 게 있어서. 병렬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is accepted라는 게 있다고. be accepted. 그럼 봐. could be accepted니까 봐요. 자신이, 이건 현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완전히 받아들여져 있는 건지, 혹은 지금 현재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면 어쨌든 앞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건지, 지금 아니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들로부터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정신상태야. 그럼 이 정신상태라는 말이 뒷문장이 어디에 어떻게 있었냐, 뭐 중간에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정신상태 속에 있으니까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정신상태 속에서. 그래서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원래는 이 뒤에 in the state of mind가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어? 요게 사라지면서 in이 난이 남아있다면 여기에 위치만 생겼겠지. 근데 이것까지 따라와서 여기에 이니치가 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 그것을. 그거 뭔가요? 그러면 이거군요. 소속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 어디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멋진 식당에서, 혹은 심지어는 짧은 사회적 마주침 속에서. 이런 소속 불확실성은 가집니다.
뭐를 가집니까? adverse 나쁜이에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자, 이런 문장이 좀 조심을 해야죠.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우리 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왔어? 이게 이제 좀 나쁜 효과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어떤 나쁜 효과를 가지는지가 뒤에 나올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또 거꾸로 보면 이 문장은 얘를 나오게 만드는 시작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내신 문제로 변형될 때 문장의 위치를 모를 수 있다. 니네가 쭉 읽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뭔가 나쁜 효과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 이런 말이 먼저 좀 있어줘야 이 말이 나올 거 아니냐. 알겠죠? 자, 그럼 거꾸로 이제 우리는 나쁜 효과를 가진다 했는데 그 나쁜 효과가 뭔지를 이제 읽어보잔 말이야. 자, 우리가 인식할 때 위협들을 뭐에 대한 위협들을 인식할 때 느낌이죠. 소속의 느낌이니까 소속감이야.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위협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지평이라는 건 우리의 범위야. 범위. 와, 저 지평선. 내가 보이는 지평. 내 보이는 범위. 이런 뜻이라고. 우리의 뭐의 지평이 가능성의 범위가 중요하죠. 뭐 한다? 움츠러든다. 자, 우리 지금 무슨 효과 얘기한다고 그랬어? 소속 불확실성을 느끼면 나쁜 효과가 뭐가 있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가능성의 지평이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뭔가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 한다? 나쁜 효과라고 했으니까 움츠러든다. 우리는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타인들을, 그리고 그 상황을 인하고 웨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방어적이고 자기보호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과 상황들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봐봐. 내가 뭐 이를테면 뭐 누구한테 사귀자, 이성 친구한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좀 내가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잖아. 이게 바로 뭐야? 자기보호적인 방식이라고. 머뭇거리는 거지. 아, 나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방어적이고 자기보호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게 움츠러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알겠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방어적이고 자기보호적인이라는 말에 막 공격적인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공격적인이 뭐냐? 어그레시브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움츠러든다 했는데 공격적으로 한다? 말 안 된다고. 우리는 보다 손쉽게 추론한다. 뭐라고? 우리가 자 움츠려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고 추론을 해버려? 그냥 무능력하다고 추론해버려. 혹은 1번 되시겠죠? 2번 되시겠고 그러면 추론한다 뭐라고? 추론한다 뭐라고 이렇게. 혹은 또 뭐라고 추론하냐? 우리가 be meant to 부정사 뭐 하게 되어 있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be there 거기 있다. 거기 있다가 뭐야? 거기 있다가 뭐야?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추론한다. 영어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내가 내가 막 있을 곳이 아닌데 있는 것 같아 지금. 소외감을 느껴. 그럼 우리는 뭐야? 난 누구? 여긴 어디?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 얘는 비슷해. I'm not meant to be here. I'm not meant to be here. 나는 여기 있도록 의도된 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버리냐면 그냥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츠러들어서
아, 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즉, 동격입니다. 즉, 뭐라고 추론을 해버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다. 혹은 수동태잖아. 이해받지도 못할 거다. 라고 추론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be likely to잖아요. 뭐 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견해들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라 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어져 버려. 움츠러드는 거죠. 내 의견을 표현을 못해. 특히 만약에 자 그들이가 아니라 우리의 견해들 그것들이겠죠. 특히 그 견해들이 다를 때 남하고 다르다 하면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내가 표현을 못 해버려. 뭐랑 다르다? 그것들이랑. 그것들도 견해들이죠. 뭐의? 타인들의 그것들이랑. 우리는 또 이번에는 이제 예민한 거는 이제 또 더 많이 예민해. 뭐에? 인식되는 비판에. 인식되는 비판이라는 건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얘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아, 나 안 듣는 선에서 비판하는 거야. 뭔 상관있어. 내가 어차피 모르는데. 내가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어. 누가 나를 욕한다는 거. 그거죠. 인식되는 비판에 우리는 되게 더 예민해져.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또 레슨해요. 덜 b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우리는 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 도전들을. 어떤 도전? 제기하는 위험을, 실패의 위험을 제기하는 도전들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어때? 더 적어져 버려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뭐?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뭐 애드버스 이펙트를 주는가 라는 거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일단 잠시 끊고 뒤쪽 질문들 들어가겠습니다.